안녕하십니까. 실천사회문제집 경제 11번째 시간 김성태입니다. 이제 정말로 경제가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데 500페이지가 넘어갔죠. 지난 시간에. 이번에 배울 거는 이제 실업과 실업률 관련된 문제 좀 풀어볼 건데요. 실업과 실업률과 이제 그 소득 분배 관련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실업과 실업률에서도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소득 분배와 관련된 문제도 최근에 한 두 문제 정도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로렌츠 곡선과 관련된 문제가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실업과 관련된 문제가 그리고 꽤 많이 출제됐었기 때문에 실업과 관련된 문제는 물론 어렵진 않지만 정확하게 개념을 잡고 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볼게요. 502페이지의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3번 문제부터 볼게요. 3번 문제. 다음 표는 각국의 노동 가능 인구의 구성 변화를 나타낸 것이래요. 2010년과 비교한 2011년 각국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노동 가능 인구에는 변동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대부분 이거를 써주십니다. 노동 가능 인구에 변화가 없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세요.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업률은 불변이다. 실업률은 불변이다 라고 하는데, 이거 계산하셔야 됩니다. 계산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취업자 수와 실업자 수를 더하셔서 이거 두 개 더하면은 뭐죠? 경제활동 인구죠? 네. 경제활동. 네.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 분의 그 실업자 수, 실업자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경제활동 인구가 2010년에는 80이었죠? 네. 80이었고요. 80분의 실업자가 32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2011년에 70이죠. 70분의 28. 그렇죠. 그래서 이거 두 개가 같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약분하시면 되겠죠?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8로 약분하면 될 것 같은데? 8, 4. 그렇죠? 여기는 7로 약분하면 될 것 같아요. 그쵸? 10분의 4, 10분의 4. 더 약분 안 하셔도 되죠? 그쵸? 뭐예요? 같다 하시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실업률은 변하지 않았네요. 보겠습니다. 다음, 고용률은 증가했죠? 고용률이 증가했냐? 고용률은 취업자 수만 보시면 돼요. 왜? 경제활동 인구분의 취업자 수, 이렇게 하니까 경제활동 인구야 노동 가능 인구분의 취업자 수.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노동 가능 인구잖아요. 그쵸? 노동 가능 인구 중에 취업자 수만 비교하면 되니까, 취업자 수가 48%에서 몇 프로로 줄었어요? 42%로 줄었네요. 그쵸? 그래서 고용률은 감소했다라고 하셔야 되고요. 경제활동 인구는 증가했냐? 경제활동 인구는 비경제활동 인구가 이쪽이고요. 그쵸? 이거 두 개 합친 게 경제활동 인구라 그랬죠? 80에서 70으로 감소했죠. 그쵸? 증가했다고 할 수 없고요. 취업자의 증감 여부는 주어진 자료만으로 알 수 없다. 아니요, 알 수 있습니다. 그쵸? 어떻게 알 수 있죠? 취업자의 증감 여부는 이거 계산하시면 되죠. 그쵸? 취업자가 줄었는데요. 취업자가 줄었잖아요. 그쵸? 그리고 뭐는 변동이 없다 그랬어요? 노동 가능 인구는 변동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취업자가 증가했냐 감소했냐, 이거만 보시면 알 수 있죠.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감소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틀린 내용이네요. 그쵸? 답은 몇 번이죠? 답은 1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4번 문제입니다. 실업률과 관련된 문제도 대부분 이렇게 자료를 해석하는 문제들이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어느 지역의 성별 고용률의 변화래요. 성별 고용률입니다. 고용률. 고용률은 취업률과는 좀 다르다라고 알고 계시죠? 그쵸? 많이들 주는데 여기도 써 있어요. 성별 고용률이라고 해갖고 생산 가능 인구분의 취업자 수 이렇게 돼 있죠. 그쵸? 생산 가능 인구 분모가 다릅니다. 생산 가능 인구인가? 아니면은 경제활동 인구인가? 그거에 따라서 달라져요. 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돼 있죠? 볼게요. 남성의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 남성의 취업자 수 감소했죠? 왜? 그쵸? 생산 가능 인구가 변화 없고요. 생산 가능 인구가 변화가 없고요. 그쵸? 그런 상황에서 취업자 수는 감소했죠. 취업률은 감소했잖아요. 그쵸? 고용률은 감소했잖아요. 고용률이 감소했기 때문에 취업을 한 사람의 비율이 줄어들었다는 거고요. 그쵸? 인구가 변화가 없는데 취업한 사람의 비율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남성 취업자 수는 감소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죠. 그쵸?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두 번째죠. 취업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했죠. 왜? 남성 취업자는 감소했고요. 그쵸? 여성 취업자는 증가했기 때문에, 그쵸? 증가했기 때문에 비율상으로 봤을 때 여성의 취업자 수가 비율이 증가했겠죠. 그쵸? 당연히 맞는 이야기고요. 여성 중에
실업자와 비경제활동 인구의 합은 감소했다. 실업자와 비경제활동 인구의 합,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 거죠? 일단 경제활동 인구, 생산 가능 인구가 변화가 없잖아요. 그쵸? 생산 가능 인구 어떻게 구해요? 비경제활동, 비경제 플러스 실업자, 실업자 플러스 취업자. 이렇게 구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지금 여성 중에서 취업자가 증가했죠? 취업자가 증가했어요. 그쵸? 취업자가 증가했는데, 이게 그 기존이랑 똑같은 수치를 유지하려면은 취업자가 증가했으면은 비경제활동 인구와 실업자 수는 감소해야죠. 그쵸? 감소해야 맞겠죠. 그쵸? 그래서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4번. 여성 실업률이 일정하다고 한다면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감소했다. 여기서 볼게요. 경제활동 참가는 경제활동 인구는 무엇 플러스 무엇이죠? 취업자 플러스 실업자 있죠, 그렇죠? 실업자. 자, 그래서 경제활동 참가율이라고 한다면 이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했냐 감소했냐 이거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여성의 뭐가 늘었어요? 취업자 수는 늘었죠, 그렇죠? 취업자 수는 증가했어요. 근데 실업률은 어떻게 됐어요? 실업률은 일정하죠, 그렇죠? 실업률은 일정하죠.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취업자 플러스 실업 분의 실업률이니까 실업. 이렇게 계산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계산했는데 취업자가 늘었어요. 취업자가 늘었는데 그 실업률이 변화가 없어요. 실업률이 변동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취업자가 증가했다고 한다면은 분모가 증가한 거니까 실업률도 어떻게 돼야 돼요? 실업률도 떨어져야죠, 그렇죠? 실업률이 떨어져야 돼요. 그런데 실업률이 그대로래요, 그렇죠? 그렇다는 것은 모두 같이 늘어났다? 실업자 수도 같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렇죠? 실업자 수도 같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즉 요 지문상이라고 한다면은 취업자 수도 증가했고요, 그렇죠? 실업자 수도 증가했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경제활동 인구도 증가했고요. 그렇다는 것은 경제활동 참가율은 감소가 아니라 증가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답은 4번 하시면 되겠고요. 남성 비경제활동 인구가 일정하다면은 남성의 실업자 수가 증가했다. 이것도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한번 볼까요? 남성의 비경제활동 인구는 일정해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비경제는 일정합니다, 그렇죠? 근데 경제활동 인구에서 뭐는 줄었어요? 취업자가 줄었죠, 그렇죠? 그럼 당연히 뭐는 늘어야 돼요? 실업자는 늘어야죠, 그렇죠? 실업자는 늘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이것도 맞는 이야기고요. 답은 4번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계속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넘어갈게요. 504페이지의 7번 문제입니다. 표를 근거로 실업률이 떨어진 이유를 가장 잘 추론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실업률이 왜 떨어졌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고용률이요. 고용률은 그대로죠, 그쵸? 즉, 취업자 수는 취업자 수 변동이 없다, 그쵸? 이렇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게 들어가야 돼요. 노동 가능 인구는 변함이 없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노동 가능 인구가 변화 없는 상황에서 고용률이 똑같다라고 하는 것은 취업자 수가 변동이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경제활동 참가율은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죠. 즉, 경제활동 참가율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비경제활동 인구. 이게 늘어났다는 거죠, 그쵸? 그렇다는 것은 이제 어쨌든 취업자 수는 그대로다. 그럼 실업자 수는 감소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쵸? 그리고 취업자 수는 그대로, 실업자 수는 감소. 실업자 수가 감소한 원인은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던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됐다. 적극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됐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쵸? 즉, 실업자가 뭘로 이동했다? 실업자가 이제 구직 활동을 포기하면서 무엇으로 바뀐다? 비경제활동 인구로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죠, 그쵸? 보겠습니다. 취업자의 수가 늘었기 때문이다. 변화 없다고요? 아닙니다.
노동의 공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노동의 공급이 증가하면 실업자 수가 늘어야죠. 그렇죠? 그렇죠? 노동 공급이 늘어났다는 거는 노동을 하려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고요. 경제활동 인구가 늘었기 때문이다. 경제활동 인구는 감소했죠. 그렇죠? 감소했습니다. 비경제활동 인구가 늘었기 때문이다. 이게 맞는 얘기죠. 그렇죠? 답은 명확하네요. 답은 4번이고요. 네. 경기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경기가 회복됐는데 당연히 실업률은 줄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실업률은 줄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 실업률은 줄었지만 이게 취업자 수의 증가가 아니라 비경제활동, 구직을 포기하면서 줄어든 거기 때문에 경기가 회복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답은 4번이겠네요. 8번, 9번 과감하게 넘어가시고요. 8번, 9번 과감하게 넘어가시고 10번 문제 볼게요. 다음 정보를 참고로 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씩 보겠습니다. 지난 일주 동안에 1시간 이상 그 수입을 목적으로 일을 했습니까? 예, 라고 했네요. 그럼 취업자고요. 일주 동안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했냐? 그러면 실업자고요. 안 했으면은 비경제활동 인구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설명을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하면은 경제활동 인구다. 맞는 이야기고요.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은 비경제활동 인구에 속한다. 비경제활동 인구 맞고요. 일할 의사가 없으니까요. 맞고요.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맞고요. 장기적인 불황으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을 포기한 사람은 실업자가 아니라 그랬죠. 그쵸? 일자리를 구하길 포기했잖아요. 그쵸? 즉 실업자에서 뭐가 된 거예요? 실업자에서 비경제활동 인구가 된 거죠. 그쵸? 그래서 아닙니다. 답은 일단 4번이고요. 네.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를 합한 것이 노동가능 인구. 맞죠? 그쵸? 요 두 개를 합하고 요거까지 합치면은 노동가능 인구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 하시면 되겠네요. 네. 문제는 어렵지 않죠. 그쵸? 문제는 어렵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506페이지의 11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한 나라의 고용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정보래요. 가에서 다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제가 굳이 넣은 이유는 가가요. 여기 조금 잘못되어 있어요. 가가 요거까지 포함하는 이런 식으로 돼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돼야 돼요. 책에 있는 거 수정하십시오. 아마 수정본을 받아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에는 전업주부, 학생 등이 포함된다. 전업주부나 학생은 어디에 포함되는 거죠? 이건 다에 포함돼요. 다에 포함되는 거고요. 가는 뭐니까요? 취업인구와 아마 실업자. 나는 실업자일 테니까 이건 경제활동 인구잖아요. 경제활동 인구, 여기 실업. 실업, 다는 비경제겠죠. 비경제활동.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업주부 학생은 비경제활동 인구에 포함되고요. 실업률은 나를 가로 나눈 백분율이 백분율? 맞죠? 그렇죠? 맞아요. 나를 가로 나눈 백분율.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률이니까. 그렇죠? 요것도 맞는 이야기고요. 고도성장기에는 다의 크기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가의 크기가 증가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요. 여성의 사회 참여가 증가할수록 사회 참여가 증가하게 되면은 취업 혹은 실업이 되겠죠. 그렇죠? 즉 비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게 되겠죠. 감소하게 되고 경제활동 인구는 증가하게 되니까 가가 감소한다라고 하는 이 지문은 틀렸고요. 나에는 일하려는 의지가 없는 사람이 포함된다. 일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한다면은 실업자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 비경제활동 인구에 포함된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아닙니다. 답은 몇 번이죠? 답은 2번 하시면 되겠네요.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506페이지의 12번 문제예요. 그래프 가나는 교사가 제시한 자료래요. 두 자료에 대해서 바르게 진술한 학생들을 보기 위해서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보면 실업률이 감소하고 있는 것, 그리고 취업률 준비 중인 비경제활동 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실업률 추이만 봤을 때는 실업률이 감소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실업률이 감소했다고 해서 고용 상황이 좋아졌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보겠습니다. 가에서 볼 때 2006년 노동시장에선 초과 공급이 늘어났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볼게요.
2005년이 이때부터였고 2006년부터는 6년은 1월, 2월, 3월, 4월, 5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근데 이때 4.3이었는데 점점 줄어들고 있죠. 실업률 자체는. 그렇죠? 즉 요거만 봤을 때 가만 봤을 때는 초과 공급은 실업이란 얘기죠. 그렇죠? 노동 시장에서의 초과 공급은 실업이에요. 네, 실업. 그 분명히 이야기했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노동 시장에서의 초과 공급인 실업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죠. 무엇만 봤을 때는? 가만 봤을 때는. 그렇죠? 그래서 공급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는 없죠. 네, 그렇습니다. 나의 원인 중 하나로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대졸자들의 증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대졸자는 어디에 포함된다 그랬습니까? 결코 실업률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고 어디에 포함된다? 그 비경제활동 인구에 포함된다 그랬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대졸자의 증가한다고 한다면은 어디에 포함된다? 비경제활동 인구에 포함되게 되겠고, 비경제활동 인구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죠. 맞습니다. 나의 추이가 지속된다면 나의 추이가 계속되고 있어요. 비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가의 지표는 상승하는 쪽으로 폭이 바뀐다. 아니죠. 그쵸? 아니죠. 비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실업률이 계속 시험률이 갑자기 올라간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아니고요. 나를 보면은 가 지표만으로 고용 상황이 개선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처음에 시작할 때 이야기를 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죠? 을과 정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네요. 4번. 을하고 정. 네. 넘어가시겠습니다. 14번 문제 볼게요. 507페이지의 14번입니다. 밑줄친 부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통계상 실업자로 분류됩니다. 통계상 실업자로 분류된다면 고용지표에 나타날 수 있는 변화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볼게요. 어떤 사람은 구직활동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경제활동 인구에서 제외됩니다. 그랬는데 이들 중에 구직활동을 포기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어떻대요? 실제로는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디에 포함시키겠다? 비경제활동 인구에서 어디로 포함시키겠다? 실업자. 실업자로 포함시키겠다. 지금 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 얘기를 하고 있죠? 볼게요. 실업률이 상승할 것이다. 네, 맞네요. 다 끝났네요. 그렇죠? 실업률이 상승하죠. 당연히 실업자 수가 증가하게 되니까요. 비경제활동 인구에서 실업자로 옮겨가게 되면서 실업자 수가 증가하게 되니까요. 실업률 상승? 맞네요. 고용률 하락. 고용률은 그 노동 가능 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고용률과는 관련 없고요. 비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할 것이다. 비경제활동 인구 감소하겠죠. 실업자로 바뀌는데. 그렇죠? 아니고요. 경제활동 인구는 증가하게 되겠죠. 실업자도 경제활동 인구에 포함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아닙니다. 답은 1번 하시면 되겠네요. 2014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네, 실제 출제됐던 문제라서 한번 봐봤어요.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것도 실제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다음 표는 A국의 고용상황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전년 대비 2013년의 고용상황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고용률은 감소했고 실업률은 그대로다. 고용률은 감소했고 실업률은 그대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즉 고용률이 감소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 그렇죠? 취업자 수가 감소했는데 실업률은 그대로다. 라고 하는 건, 그쵸? 보시면 되죠? 아까도 했는데 한 번 더 할게요. 예. 취업자 플러스 실업자. 예. 분의 실업자잖아요. 그쵸? 요 지표가 똑같다는 얘기죠. 그쵸? 취업자 수는 감소했죠? 취업자 수는 감소했는데 실업자는 그대로예요. 실업자는 그대로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실업률이 증가하죠. 왜? 분모가 작아지니까. 그런데, 그렇다면은, 증가하지 않고 그대로이기 위해서는 취업자가 감소했을 때 실업자 수도 같이 감소해줘야 된다. 즉, 실업자 수도 아마도 감소했을 것이다. 그쵸? 이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보겠습니다. 취업자 수는 감소했다. 맞죠? 취업자 수 감소했어요. 그쵸? 고용률을 보시면 알죠. 그쵸? 취업자 수 감소했고요. 실업자 수는 변함이 없다. 아니죠. 실업자 수도 감소했어요. 실업자 수도 감소했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보시죠. 취업자와 실업자가 둘 다 감소했잖아요. 그렇죠? 둘 다 감소했으니까 비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게 되고 경제활동 인구는 감소하게 되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활동 참가율은 낮아지게 되는 거죠. 맞아요. 비경제활동 인구는 감소한 게 아니라 오히려 증가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닙니다. 답은 기업과 디귿 2번 하시면 되겠네요. 네. 어렵지 않죠? 그죠? 네. 실제 문제 이렇게 어렵지 않게 나왔어요. 네. 보겠습니다. 바로 다음 문제 볼게요. 16번 문제입니다. 16번 문제에 그 몇몇 분들, 이게 보기가 없으신 분들이 있어서, 예, 보기가 이게 누락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 이거 적으시라고, 그래서 저도 그 문제에 직접 집어넣었습니다.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지만, 요거 보여드리려고, 같이 풀기로 했어요. 마음 먹었습니다. 보겠습니다. 밑줄 친 정책에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을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하나씩 볼게요. A국은 실업이 증가하고, A국은 실업이 증가했어요. 실업이 증가하고요. 예. 소비와 투자가 감소합니다.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고요. 예. A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이러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을 실시합니다. 어떤 정책을 실시할까요? 뭐 실업이 증가했고 소비와 투자가 감소했다라고 하는 거 경기 침체죠. 예. 경기 침체의 정부 대책 어떤 겁니까? 어떤 거죠? 적자 재정이죠. 적자 재정. 네. 적자 재정 확장 정책. 그쵸? 네. 긴축 재정이 아니라 확장 정책. 확장 정책. 그쵸? 적자 재정이라고 하는 건 누가 적자란 얘기예요? 정부가 적자란 얘기고, 확장 재정은 돈을 많이 푼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요거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시장에다가 돈을 많이 풀고 정부가 돈을 많이 푼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되겠죠. 보겠습니다. 국공채 매입 같은 경우는 들어가죠. 그렇죠? 국공채 매입은 공채를 매입한다라고 하는 거 어디에 들어가는 거야? 확장 개정 정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공채 매입 해당되는 거 맞고요. 그렇죠? 기준금리를 인상합니다. 기준금리를 인상했어요.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투자보다는 저축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아니고요. 인하하셔야죠. 그렇죠? 지급준비율 인하. 그 중앙은행에 대한 그 보유금을 줄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다는 건 정부가 시중에다가 돈을 푼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인하 맞는 이야기고요. 그렇죠? 그래서 가하고 다가 일단은 답이 되겠네요. 2번이고요. 흑자 재정 정책. 흑자 재정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적자 재정을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닙니다. 답은 몇 번이죠? 가하고 다 2번 하시면은 되겠네요. 네, 좋습니다. 이게 다로 해놨네요. 제가 나입니다. 나예요. 네, 그렇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09페이지 2번 문제 볼게요. 509페이지 2번 문제. 필요수 곡선에 대한 설명을 적합한 것은 이거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죠? 필요수 곡선 아까도 얘기했죠. 그렇죠? 뭐하고 뭐의 관계? 물가와 실업률의 관계. 그렇죠? 물가와 실업률의 역관계를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 물가를 잡으면 실업률을 잡을 수 없고, 실업률을 잡으면은 물가를 잡을 수 없고, 이런 이야기죠. 그렇죠? 볼게요. 물가를 올리면 실업률이 0이 될 수 있다. 이거는 조금 그렇죠. 그죠? 물가를 올린다고 해서 실업률이 0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조금 너무 많이 간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거 틀린 이야기고요.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은 역외관계가 갖는다. 이거 이따 너무 명확한 답이죠. 그렇죠? 명확한 답이에요.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은 역외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물가를 안정시키려고 한다면 실업률은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볼게요. 3번 물가를 희생하고도 실업의 해소는 불가능하다. 이건 아니에요. 물가를 희생한다면은 실업률은 감소시킬 수 있다. 즉 실업률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게 된다면은 하나는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필리스 곡선입니다. 아니고요.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의 동시적인 달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필리스 곡선이 나오게 된 거죠. 그렇죠? 답은 몇 번이죠? 답은 2번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3번 문제인데 이거 요 그림이 말이죠. 똑같이 나왔어요. 올해 서울시인가 지방직인가 어디에서 똑같이 나왔어요. 확인해 봐야 되는데 똑같이 나왔어요. 정말 똑같이 나왔어요. 이 그림이 문제는 좀 다른데 그림이 정말 똑같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 확실히 뭐를 청구하고 계시다?
수능을 참고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 보겠습니다. 다음은 로렌츠 곡선입니다. 로렌츠 곡선. 로렌츠 곡선인데 그에 대한 교사의 설명인데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로렌츠 곡선은 한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부터 가장 부유한 사람까지 그 누적한 비율을 가로축에 잡아놓고 가장 가난한 사람부터 소득 비율을 합산해서 바로 그 세로축에 표시한 다음에 뭐 소득 분포의 누적 백분율을 뭐 실선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맞아요. 그 로렌츠 곡선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면 가장 불평등한 나라는 어디입니까? 가장 불평등한 나라. 이게 A국이 뭐예요? A국 요게 완전 평등선이죠. 그렇죠? 완전 평등선을 기준으로 해서 완전 평등선에서 멀면은 불평등하다. 즉 D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사람의 소득이 동일한 국가, 그냥 완전 평등한 국가는 A죠. A고요. C국에서 사회보장제도를 확대 실시할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갈 수 있어요? B까지도 갈 수 있겠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DAB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DAB 답은 5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로렌츠 곡선 나와도 뭔지만 아시면은 이렇게 쪼실 필요 없죠. 그렇죠? 네, 쪼실 필요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511페이지에 6번 보겠습니다. 4번하고 5번은 과감하게 포기할게요. 과감하게 넘어가겠습니다. 표는 어떤 나라의 소득 분배에 관한 자료래요. 자료들을 옳게 분석한 내용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그 소득계층의 상중하 이렇게 되어 있고요. 10분위 배율은 분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네. 분배 상황을 이야기해요. 10분위 분배율은 분배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클수록 평등합니까? 작을수록 평등합니까? 클수록 평등해요. 클수록. 네. 클수록 평등. 10분위 분배율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밑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따로 하진 않겠습니다. 따로 하진 않겠는데 어쨌든 그 상위 20% 그리고 하위 40%를 비교를 한 거니까 이게 그 클수록 평등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최대로 몇 가지 커질 수 있죠? 최대로는 2까지. 최대로 2까지. 그래서 2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평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보겠습니다. 빈곤층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빈곤층, 하류층의 비율이죠. 높아질수록 10분위 분배율도 높아지나요? 그러니까 하류층은 점점 높아지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10분위 분배율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가고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2002년도의 소득 분배는 2002년도의 소득 분배는 그 전년도 그 이전에 비해서 불평등하게 되었다. 숫자가 감소하고 있죠. 숫자가 크면 클수록 평등하다. 근데 숫자가 감소했다. 즉 불평등하게 되었다. 맞는 이야기고요. 10분위 분배율을 기준으로 볼 때 중산층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소득 분배가 더 평등해진다. 중산층 비중이 67, 68, 65, 64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이게 제일 크냐? 크네요. 그 다음에 이게 제일 크냐? 맞네요. 그 다음 3번 맞네요. 맞네요. 대체로 맞네요. 그쵸? 그래서 맞습니다. 답은 몇 번이죠? 니은과 디귿. 5번 하시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뭐 비교해서 보시면 돼요. 그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표 문제는 시키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쵸? 시키는 대로.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바로 다음 문제 7번 문제 볼게요. 표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표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고르시면 됩니다. 10분위 분배율이라는 말이 나와 있고 진위계수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10분위 분배율과 진위계수는 둘 다 무엇을 측정하기 위한 거예요? 분배가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지고 있냐 이것을 측정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10분위 분배율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지만 상위 20%와 하위 40%를 비교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최상층 그리고 최하층의 분배 상황을 그 측정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진위계수 같은 경우는 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미 알고 계셨어야 되는데 제가 일단 설명을 해 드릴게요. 어떻게 계산하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요거는 뭐죠? 완전 평등. 완전 평등이죠. 완전 평등. 여기에서 면적이 있을 거 아니야. 요 면적입니다. 요 면적. 네, 요 면적 있죠. 그쵸? 요 면적을 뭘로 하는 거예요? 이 면적을, 파란색 면적을
분모로 하는 거고요. 분모로 하는 거고요. 그쵸? 그러고 나서 분자를 뭘로 하는 거냐? 완전평등선이니까 이거랑 똑같은 곳은 거의 있을 수 없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완전평등선이 살짝 멀어진 이런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맞습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요 완전평등선과 이 곡선 사이의 면적 문제. 그쵸? 네. 그래서 요것을 분자로 하셔서 네.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이거는 크면 클수록 불평등하고요. 작으면 작을수록 평등한 곡선이 됩니다. 그쵸? 왜? 요 면적이 작으면 작을수록 요거 분자가 작아지게 되니까 분모는 똑같잖아요. 분모 어차피 이거 완전 평등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분모는 똑같고 이 분자가 점점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평등한 거잖아요. 분자가 작아진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완전 평등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분자가 점점 작아지면은 평등한 거기 때문에 진위계수 같은 경우는 작을수록 평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볼게요. 그리고 또 어떤 차이가 있냐? 진위계수 같은 경우는 이거는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한 거잖아요. 그쵸?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최상층이나 최하층이 아니라 전반적인 분배 상황을 측정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분배 상황을 측정한다는 건 맞지만 명확하게 이야기해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 다르다 하시면 돼요. 보겠습니다. 기억은 모든 소득계층의 소득분배 상황을 하나의 숫자로 나타낸다. 아니죠. 모든 소득계층이 아니라 상위 20%, 하위 40%에 대한 이야기고요. 기업과 니은은 소득분배 상황을 나타내는 상호보완적. 그쵸? 상호보완적이죠. 그쵸? 최상층과 최하층 얘네들을 비교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10분위, 그리고 전체적인 분배를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진위계수 보시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요거는 맞는 이야기고요. 1997년이 가장 균등한 소득 분배를 보여준다. 10분위 분배율은 제일 높아야 돼요. 제일 높네요. 진위계수는 가장 낮아야 돼요. 가장 낮네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1997년이 가장 평등한 거 맞고요. 하위 소득계층의 분배 상태는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하위 소득계층의 분배 상태 뭘 보시면 돼요? 10분위를 보시면 되죠. 또 10분위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작아지고 있다가 언제부턴가 다시 늘어나고 있죠. 그쵸? 그래서 전반적으로 더 개선되고 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 그죠? 들쑥날쑥한다 이렇게 하셔야죠. 그쵸? 그래서 아닙니다. 답은 몇 번이죠? 니은과 디귿 3번 하시면 되겠네요. 이런 문제가 조금 고난이도로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도 문제가 나오셨을 때 푸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아직 10분위 분배율보다 진위계수가 한번 나왔어요. 최근 나온 문제가 진위계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나올 수 있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계세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8번 문제 볼게요. 바로 아래에 있는 문제입니다. 그림은 A국의 조세 구성과 소득 5분위별 소득 점유 비율 변화를 나타내고 있대요. 이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추론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돼 있죠. 소득 5분이라고 돼 있는데 못 들어봤다라고 해서 쫄지 마시고 그냥 5등분 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5등분 했다. 1분위, 2분위, 5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해서 5등분 했다는 거고요. 1분위가 이쪽으로 갈수록 하층 이쪽으로 갈수록 상층입니다. 그리고 5으로 구분했으니까 몇 프로씩이죠? 각 20%씩. 20%, 그쵸? 그래서 여기는 상위 20%, 여기는 하위 20%. 만약에 2분위까지 한다고 한다면은 하위 40%.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쵸? 하나씩 볼게요. 10분위 분배율이 높아졌다. 10분위 분배율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죠? 이건 좀 하층, 상층 20%. 상위 20%. 즉, 여기서는 몇 분이죠? 5분위. 그쵸? 분의 하위 40%. 40%의 소득. 그쵸? 여기서는 몇 분이죠? 1분위가 플러스 2분이죠. 맞습니까? 네.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데, 볼게요. 1분위와 2분위는 늘었어요? 줄었어요? 1분위와 2분위 이거는 늘었죠? 그쵸? 요건 늘어났어요. 그런데 상위 20%, 5분위 계층 같은 경우는 감소했죠. 그쵸? 감소했죠. 그렇기 때문에 수치는
수치는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10분위 분배율은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됐고요. 조세저항이 심해졌을 것이다. 조세저항은 이걸 보시면 되죠. 그렇죠? 직접세랑 간접세 중에 어느 것이 조세저항이 크다? 직접세가 크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렇죠? 근데 보니까 직접세가 어떻게 됐어요? 증가했네요. 그러니까 조세저항도 심해졌겠죠.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볼게요. 디귿. 소비에 부과되는 세금의 비중이 증가했다. 소비에 부과되는 세금은 간접세죠. 간접세. 예. 간접세죠. 간접세의 비중은 감소했네요. 그렇죠? 예. 아니고요. 조세 구성의 변화가 소득 분배 구조를 악화시켰다. 악화시킨 게 아니라 오히려 좋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셔야 되겠죠. 왜? 직접세가 늘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도 그 10분위 분배율이 증가하면서 소득 분배가 개선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답은 몇 번이죠? 기억과 니은 1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네요. 마지막 문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네, 저랑 마지막이 아니라요. 네, 저랑 마지막이 아니에요. 그림은 어떤 나라의 로렌츠 곡선을 변화를 나타낸 거래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또 갑자기 막 쫄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이거 보시는 대로 보시면 돼요. 보시는 대로. 그렇죠? 여기 각이 좀 져 있다고 해서 뭐 특이한 그래프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로렌츠 곡선이다. 분배 상황을 보여주고 있구나.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그렇죠? 하나씩 볼게요. 그리고 여기 아주 중요한 그리고 단서를 주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단서. B급친 가와 나 면적은 어떻게 해요? 같다. 가하고 나의 면적이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힌트니까 일단 보고 넘어갈게요. 하겠습니다. 상위 20% 인구의 소득 점유율은 변화가 없다. 상위 20%의 소득 점유율. 상위 20% 어떻게 보시면 돼요? 여기. 네. 소득 점유율 몇 프로죠? 여기 50%네. 50%. 그쵸? 차이 있어요? 2005년과 2006년 맞죠? 2000년과 2006년. 2000년과 2006년 차이가 있어요? 2000년도 50%, 2006년도 50%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없다고 하셔야 됩니다. 여기 앞에 막 삐뚤어져 있잖아요. 이런 거 보지 마시라고요. 그렇죠? 그냥 이거 보시면 돼요. 80% 하고요. 80% 만나는 점 딱 찍으시고요. 그렇죠? 여기서 몇 프로 가지고 있냐? 이만큼 가지고 있구나. 몇 프로? 50% 갖고 있구나. 그렇죠? 그렇게만 보시면 돼요. 즉 변화가 없다라고 하시는 게 맞다고요. 그렇죠?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거에 꽂히지 마시라고요. 이거 뭐 높아졌고 이런 거는 여기 완전 평등선과 뭐냐 가까우냐 이런 걸 보려고 하는 거지. 누적 점유, 소득이 얼마나 가지고 있냐 이런 걸 보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냥 보이는 것처럼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대로 보시면 돼요. 네. 진위계수로 측정한 소득 불평등 정도는 변화가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진위계수로는 어떻게 측정하죠? 진위계수로 측정하는 거는 면적으로 계산하죠. 그렇죠? 면적, 요 면적. 네. 요 면적분의 이거. 원래 요 면적이었죠? 원래는 요 면적이었고요. 그 다음이 무슨 면적으로 변했어요? 이걸로 변했죠. 그쵸? 네. 그쵸. 그런데 분모는 똑같으니까 보실 필요 없고 분자가 변했냐 안 변했냐 찾으시면 되죠. 그쵸? 분자 변했냐 안 변했냐 이거죠. 그쵸? 아까 이거 중요하다 그랬죠? 가와 나의 면적이 같아요. 가와 나의 면적이 같고 요 면적 요 부분 여기 요거 가나 빼고 요 부분 같은 경우 공통적으로 돼 있잖아요. 그쵸? 즉 면적이 이 파란 선으로 된 면적과 빨간 걸로 된 면적 요 면적의 차이는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죠. 분모가 그대로고 분자도 그대로잖아요. 그렇죠? 그럼 수치는 변화가 없죠. 당연히 없죠. 그렇죠? 그래서 불평등 정도는 변화가 없다라고 하시는 거 맞습니다. 진위계수로 계산했을 때는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 면적의 변화가 없으니까. 그럼 되고요. 3번입니다. 10분위 분배율로 측정한 소득 불평등 정도는 개선되었다. 10분위 분배율로 측정한 소득 불평등 정도 어떻게 계산하죠? 기본적으로 80%, 상위 80%. 그럼 여기 50% 점유율을 갖고 있겠죠. 그렇죠? 50% 점유율, 즉 상위 80은 그대로요. 80%는 상위 20%. 네, 죄송합니다. 상위 20%.
상위 20%는 변동이 없어요. 변동이 없어요. 몇 프로? 약 50%의 분배율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 하위 40%는 어떠냐 이거죠? 하위 40%? 하위 40%는 여기쯤이겠죠. 그렇죠? 여기쯤이라고 봤을 때 2000년에 비해서 어떻게 됐어요? 2000년에 비해서 2006년도에 증가했죠. 2000년에 비해서 증가했다고요. 하위 20%는 어떻게 됐다는 거야? 하위 40%는 증가했다는 거죠. 그렇죠? 상위 20%가 변동 없을 때 하위 40%, 즉 분자만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은 수치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그래서 불평등 정도는 개선됐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맞는 이야기입니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4번 볼게요. 하위 80%에 속하는 사람들에 간의 소득 불평등 정도는 개선되었다. 보시죠. 하위 80%니까 여기겠죠. 그쵸? 요만큼이겠죠? 요만큼하고 여기 요 부분을 보시면 돼요. 요 부분만 딱 보시면 돼요. 요 부분에 불평등 정도가 개선됐냐라고 보시는데 다른 걸로 보시지 마시고, 그쵸? 그걸로 보시면 돼요. 이게 완전 평등선이잖아요. 이 완전 평등선에 가까워졌냐 멀어졌냐를 보시면 돼요. 보시죠. 가까워졌죠? 더 가까워졌죠? 즉 불평등 정도는 어떻게 됐다? 개선됐다고 하셔야죠. 그쵸? 개선된 거죠. 개선됐다 하셔야죠. 그쵸? 유연하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가까워질수록 불평등 정도는 완화됩니다. 그쵸? 여기도 가까워질수록 덜 불평등하다는 얘기잖아요. 멀어질수록 불평등하다는 얘기고요. 근데 지금 2000년도가 더 멀었죠. 그쵸? 2006년도에는 더 가까워졌잖아요. 완전 평등선에. 그렇기 때문에 개선됐다. 이렇게 하시는 게 좋죠. 됐습니다. 5번. 하위 50에서 80% 구간. 하위 50에서 80% 구간. 네. 어디만 보는 거예요? 여기만 보는 거예요? 네. 요 구간에서 해당하는 인구의 소득 점유율은 높아졌다. 소득 점유율이 높아졌나요? 몇 프로 갖고 있어요? 요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득이 여기입니까? 아니면 여기입니까? 이거 틀리시면은 안 되죠. 그쵸? 그죠? 여기죠, 여기. 50%에서 80%가 가지고 있는 소득은 이만큼이죠. 그잖아요. 그쵸? 여기까지는 요만큼은 그럼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하위 50%가 갖고 있는 거죠. 그쵸?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상위 20%가 갖고 있는 거죠. 즉, 50에서 80%가 갖고 있는 소득은 이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볼게요. 2006년도는, 이 부분에서, 여기까지가 이만큼이 언제 갖고 있는 거예요? 2006년도죠. 그쵸? 실선까지니까. 실선가 2006년도고요. 여기서부터 점선까지, 여기까지가 몇 년도예요? 2000년이죠. 그쵸? 즉, 인구 비율 누적 50에서 80%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점유율이 낮아진 거죠. 그쵸? 2000년이 더 높았잖아요. 2000년이 더 많은 소득을 갖고 있잖아요. 그쵸? 2006년도에 오히려 소득이 감소되는 게 보이고 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인구의 소득 점유율은 높아졌다가 아니라 낮아졌다라고 하시는 게 맞겠죠. 그쵸? 그래서 5번이 틀린 내용이네요. 답은 5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봤는데요. 상당히 좀 복잡한 문제, 그러니까 좀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문제들이 수능에선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공무원 시험에서는 이 부분에서 고난이도 문제가 나오지는 않았고요. 평이한 문제들이 지금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이한 문제지만 꾸준하게 출제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명심하시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